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소멸시효 시작입니다. 여러분, 핵심 교재 60페이지, 그 다음에 기본서 345페이지가 시작입니다. 자, 소멸시효 아주 중요한데요. 자,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핵심 교재에서 시효에 의해서 1번에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자,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여러분 물권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소멸시효와는 정반대로 어떤 자가 어떤 토지를 예를 들면 점유 취득시효를 잠깐 예를 들면 어떤 토지를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20년 이상 점유를 했을 때, 일정 기간 점유했을 때, 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다. 자세한 것은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유라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자에게 아예 권리를 취득시키게 하는 제도, 이것을 취득시효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지금 이 총칙편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자, 권리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그것을 방치를 해놓고 있었을 때, 이때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그 같은 취지에 따라서 그 자의 권리를 아예 소멸시키는 제도, 이걸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자, 됐고요. 자, 2항. 자, 뭐 체크하지 않습니다. 방금 1항은 2항에 재산권에 대한 제도로서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소멸시효 제도는요, 재산권에 대한 제도다. 잠시 후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격권이나 신분권이나 이런 권리는요,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곧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멸시효는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장 있죠. 이건 뒤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요건을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경감할 수 있다.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 소리는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해서 요건을 배제 또는 연장, 1년 만이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1년이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예를 들어서 외상 술값의 소멸시효는 1년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이 채권을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3년으로 연장한다. 누가 불리해집니까? 채권자, 채무자 중에 누가 불리해지죠? 채무자가 불리해지죠. 1년만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음식 뭐 술값이라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음식비, 외상 음식비에 뭐 채당금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곧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외상 음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의 소멸시효인데, 이걸 채권자가 1년간 식당 주인이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시키면 누가 불리해지느냐? 채무자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채무자가 불리하게 약정되는 것은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서 그 요건을 배제시키거나 연장시키거나 가중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뭐가 가능하다?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시효가 잘 걸리게끔 요건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가? 채무자를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선 여러분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별을 달아두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오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자, 가로 1번 점유권. 여러분, 점유권은 물권법에서 나오죠. 사실상의 지배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 분필닦개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 분필닦개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죠? 소유권은 바로, 여기 상상 에듀 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소유권은 없죠. 그런데 일단 점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놓아버리고 오늘 수업을 종료하고 이 스튜디오 밖을 나가게 되면요, 당연히 이 분필닦기에 대한 점유권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쥐고 있으면 성립하고 놓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튜디오를 나가버리면 당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로 2번이 뭐냐? 소유권.
및 소유권에 의존하는 권리였는데요. 소유권은 가로 4번에 따로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항구성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항구성. 항구성이 영원하다. 글자대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그냥 방치해 두더라도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물권법 가면 아까도 잠깐 나왔죠. 여러분이 방치해 둔 그 소유물, 즉 그 토지, 소유물, 그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점유를 해서 만약에 현지에 있는 어떤 현지인이 그 토지가 방치된 것을 알고 그 토지를 점유를 해서 만약에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서 소유자에게 주장을 하면 소유자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렸다라고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아시죠?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재반 권리, 상린권. 1항의 상린권, 물권법에서 나옵니다. 물권법에서 상린권. 서로 인접한 관계에서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린권. 네. 이웃 토지,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어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일단 가지의 제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경계입니다. 이웃 토지 나무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제거 청구를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 잘라버릴 수 있다.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오면 우선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린권이랍니다. 네, 을이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상린권이랍니다. 서로 상, 네? 서로 상자에 서로 린이 뭔가 인접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린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런 것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청권.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갑을병 세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할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유물 분할청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유물 분할청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나오죠? 대리권은 이것은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권한. 그래서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을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면 그 행위 효과 모두 직접 본인에게 기소하죠. 그러니까 이 을의 이 대리권은 이건 결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이걸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물권법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담보물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죠? 질권, 저당권. 물권법 가면 이제 여러분 또 공부하는 거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을 담보물권.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것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소멸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가로 속에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신분권입니다. 신분권 하면은 친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친권이라든지, 그죠? 친권. 또 부부 사이에 뭐 배우자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권인데 이건 결코 소멸시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권적 청권 나오는데 이 물권법에 가서 또 자세히 또 따져야 되죠. 자, 학설상 대리변이 있으나 자, 밑줄 치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요게 이제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 끝에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판례. 자, 헷갈리니까 이것은 물권법 가서 얘기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여기서 한번 잠깐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 이건 지금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죠. 예, 물권적 청권은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총칙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이제 물권법 갈 거 아니에요. 그 물권법의 첫 시간에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기다려 주시고요. 자세한 그 이해는 기다려 주시고, 일단, 아직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 그럼 뭐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을 누가